오늘은 장기요양 종사자 4대 보험 가입 및 해지 절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해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는 방법과 로그인 방법은 앞서 가입 절차 편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된 화면입니다. 가입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상단의 메뉴바에서 민원신고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민원신고 업무에 대한 하위 메뉴들이 출력됩니다. 여기에 중간에 있는 메뉴 중에 이번에는 가입자 업무, 자격상실을 클릭합니다. 자격상실 신고창이 열리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에 동의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고유식별 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역시 동의를 선택합니다. 다음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격상실 신고 자료 입력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창이 뜹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상실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창을 닫아줍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상실자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가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상단에 신고할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대상자를 함께 신고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실자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미래에 퇴직할 직원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이 되었다는 알림 팝업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실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자격상실일을 입력할 건데요. 퇴사를 한 직원에 대해 꼭 아셔야 할 날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 자격상실일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마지막 근무일은 퇴사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보통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니까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됩니다. 퇴사를 해서 근무하지 않게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상에서도 퇴사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 그러니까 이달 말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사일은 4월 1일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의 인력 변경 관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무 종료일과 퇴사일을 적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퇴사일자는 근무 종료일자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근무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은 동일한 개념이고요. 하지만 근무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이 실제 그 직원이 출근해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은 또 아닙니다. 연차나 대유가 남았을 경우에는 실제 마지막으로 일한 날 이후에 연차나 대유를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최종적으로 근무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은 그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 인정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퇴사일자는 그 근무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되는 거겠죠? 복잡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자격상실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종료일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되겠죠. 상실자 정보에 대한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옆에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상실사유를 입력하기 위해 상실사유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직장 자격 상실 코드 찾기 창이 출력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드 3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드 3번 사용관계 종료는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 등 퇴사자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3번 사용관계 종료를 선택해 줍니다. 국민연금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입력을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옆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준 후에 역시 상실사유 입력을 위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퇴직사유 코드 찾기 창이 출력됩니다. 여기서는 퇴직사유에 따라 코드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퇴사자의 경우를 가정해서 코드 1번 퇴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보수총액을 입력할 때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과세 급여는 제외라는 점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는 먼저 식비 월 20만원 한도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월 20만원 한도의 교통비가 있습니다. 보통 세전급여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 준 후에
각각의 근무 개월수를 입력해 줍니다. 근무 개월수는 보수가 지급된 개월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0일 이후로 상실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수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21년 3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2년 1월 10일에 퇴사해서 동년 동월 20일에 상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당해년도는 22년도, 전년도는 21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수를 입력해 줍니다. 아직 보수총액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럼 20년 3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2년 1월 1일에 상실이 돼서 동년 동월 10일에 상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해년도는 21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수를 입력해주고 전년도인 20년에 대한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20년 보수총액에 대한 내용은 이미 21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돌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건강보험 입력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을 입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옆에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입력을 위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실, 이직 사유 코드 찾기 창이 출력됩니다. 다양한 사유들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사유를 선택해 주시고 일반적인 퇴사인 경우 우리가 생각할 건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코드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선택해 줍니다. 두 번째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선택해 줍니다. 괄호 안에 써 있는 것처럼 해고, 권고사직, 계약 파기 등이 해당 사유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정년퇴직일 경우입니다. 정년퇴직은 보시는 것과 같이 코드 31번 정년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정년이란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년이 있어야 정년퇴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4번째는 계약 만료에 의한 퇴직입니다. 이 경우는 코드 32번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규 직원의 경우 3개월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약 만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 수습 기간이 지난 직원들은 연 말일인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도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는 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계약 종료로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에 따라 상실 대상자의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우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코드 11번을 선택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코드 23번, 31번, 32번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상실 사유 코드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구체적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앞서 상실 사유에 어떤 코드를 입력했느냐에 따라 구체적 사유 코드 출력되는 내용이 달라지니 영상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 구체적 사유에 대한 영상을 보시거나 화면을 건너뛰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코드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선택해 주시고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유인 코드 0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인 경우 코드 03번을 선택해 주시고 기관의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코드 02번을 선택해 줍니다. 기타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해당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31번 정년은 그냥 코드 0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32번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코드 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 제공 계약의 기간 만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수 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앞서 건강보험에서 입력했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 입력을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옆에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고용보험에서 입력했던 보수총액이 산재보험 보수총액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는 알림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직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직 확인서 작성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 다음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스크롤을 내려 하단에 전송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4대 보험 가입 및 해지 절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해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막상 할 때는 쉽게 넘어갔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 생각보다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보면서 이해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직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